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합성대마 원액 등을 밀반입하고 전국에 유통한 총책 등 일당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받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고 배달원 등으로 위장해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주택 소화전을 열고 비상배를 살펴보니 안에 물건이 든 흰색 풍선이 나옵니다. 다른 소화전과 비상 표지 등에서는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긴 작은 물체가 발견됩니다. 이는 판매할 목적으로 숨겨진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전국에 유통하고 국제 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일당 34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운영 총책 2명, 유통책, 그리고 상습 투약자들 총 해서 9명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 원액을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으로 포장해 밀반입했습니다. 일당은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물건을 보낼 때 받을 사람을 적을 필요가 없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무인 택배함에서 찾은 마약을 마을의 외진 공원에 숨기거나 야산 등에 파묻었습니다. 숨겨진 마약은 추후 유통책이 찾아 소분한 뒤 주택가에 다시 은닉하고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책들은 배달업체 직원 등으로 위장해 주택가를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해 이런 용의 주도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검거 과정에서 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3억 3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건넨 베트남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또 다른 마약범도 검거됐습니다.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와인이나 밀크티 분말인 것처럼 속여 들여온 뒤 직접 마약을 제조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화이트 와인병에 담긴 연녹색을 띠는 이 액체는 마약인 필로폰의 원료입니다.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입국해 이 원료가 든 프랑스산 라벨 와인병들을 건네받은 뒤 인천 소재 호텔을 전전하며 직접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A씨는 스스로 구입한 도구들로 필로폰 제조 공정을 간소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정으로 최종 완성본이 이번에 이렇게 제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이제 저희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결정치에 국한하지 않고 이런 액체 형태가 있다면 저희들이 더 한 번 더 쳐다보고 필요하면 압수해서. 이렇게 만든 필로폰은 총 5.6kg, 시가로는 186억 원어치인데 18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다행히 제조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A씨를 붙잡아 구속했으며 대만 국적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류와 구분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세관 단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월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음료에 향전신성 의약품을 섞은 뒤 재포장해서 들여온 남성 B씨도 구속했습니다. B씨는 분말로 판매되는 밀크티 스틱 제품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일명 러미라를 섞어 총 30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남용할 경우 환각을 일으키는 프레가발린을 유명 중국 술병에 담아 45리터가량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이들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희생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납치한 뒤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돈을 노린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중 한 명이 살인을 인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방콕 포스트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며 그는 파타야로 가던 도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통에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진술을 한 피해자는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차에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깨어나 몸싸움을 벌였고 돈을 빼앗기 위해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강요하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방콕의 한 주택에서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수지 인근의 집을 미리 빌린 것으로 드러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태국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진술을 한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신체 일부가 모두 훼손되어 있었던 것을 놓고는 자신들의 DNA를 감추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3명 중 2명은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3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여권 사진으로 추정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달아난 피해자 1명이 검거된 이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기초 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45분쯤 전북 완주군. 운전하는 차량 뒤로 흰색 SUV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쫓아오더니 정차를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고 흰색 SUV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흰색 SUV 차량 운전자가 급하게 차를 가로막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 음주운전자만 골라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입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맴돌다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상 한 4번 정도? 유튜브에서 보던 걸 내가 또 달아내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었고. 이들의 범행은 음주운전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진행됐습니다. A씨 등은 지적 장애인들이 은행 업무에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을 주겠다며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휴대전화 금융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운전자와 장애인 등 11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계좌에 걸쳐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명의 계좌나 또는 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단계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금 세탁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